오늘 낭독할 책은 어제의 오렌지입니다. 지은이 후지오카 요코. 후지오카 요코, 1971년 교토에서 태어나 도시샤 대학 문학부를 졸업했다. 호치 신문사에서 근무하다 탄자니아의 다르에스 살람대학교로 유학을 떠났고 이후 GK 간호 전문학교를 졸업했다. 2006년 단편소설 유언이 작가 미야모토 테루의 심사로 제40회 북일본 문학상 추천작에 선정되었다. 2009년 장편소설 언제까지나 하얀 날개로 데뷔했으며 이 작품은 2018년 도카이TV에서 드라마로 제작되었다. 저서로는 손바닥의 음표, 맑았으면 좋겠네, 만천의 골등이 있으며 저서 중 오쇼리는 영화화가 결정되어 이듬해 개봉을 앞두고 있다. 진료실 앞에 늘어선 대기석에서 바깥 풍경을 바라볼 수 있었다. 장의자가 놓인 복도 끝이 창으로 되어 있어 큼직한 수목에 가지가 내다 보였다. 메마른 가지엔 이파리 한 입 남아있지 않았으니 저 나무는 벚나무가 분명했다. 가지 끝에 매달린 눈물방울을 닮은 겨울눈이 초겨울의 찬바람을 맞으며 흔들리고 있었다. 혹시 사사모토군? 사사모토 료가군 아니에요? 멍하니 창 쪽을 보고 있는데 난데없이 자신의 이름이 불렸다. 얼굴을 드니 베개 차림에 마스크를 쓴 간호사로 보이는 여자가 료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료가가 넋을 놓고 있자 여자는 마스크를 내려 얼굴을 드러내 보이곤 나 기억 안 나? 하고 물었다. 말끝에 고향 오카야마의 사투리가 묻어 있었다. 뭐야? 설마 잊어버렸어? 나 야다야.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야다 이즈미. 솔직히 말해 얼굴은 까맣게 잊고 있었지만 야다 이즈미라는 이름은 기억에 남아 있었다. 분명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같은 반이었고 동아리는 아마 미술부였던 야다구나. 그래 미술부에서 그림 잘 못 그리던 야다 이즈미. 야, 동아리까지 기억해줘서 고마워. 눈을 가늘게 뜨고 웃는 그 얼굴을 보니 그 얼굴을 보니 고등학생 무렵의 야다 이즈미가 분명히 떠올랐다. 딱히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참으로 즐거워 보이는 이 미소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건 그렇고 료가부는 뭐하고 있는 거야? 뭐 당연히 진료받으러 온 거겠지. 병원에 놀러 왔을 리 없을 테고. 오늘 소화기 외과 외래 예약이 있어서 료가는 12월 10일 오전 10시 20분이라고 찍힌 예약점표를 야다에게 보여주었다. 예약 시간보다 이미 1시간도 넘게 지나 있었다. 일터에는 점심 피크 타임 전까지 돌아올 것이라 말하고 나왔는데 지금 상태로는 적잖이 늦을 듯 했다. 10시 20분? 야다는 예약 점표를 확인하더니 엄청 기다리고 있네 하며 얼굴을 찡그렸다. 바지로 된 배기를 몸에 걸친 야다는 학생 때 인상과는 딴판으로 느신한 미인이 되어 있었다. 생각해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15년 가까이 지났으니 딴 사람처럼 보여도 이상할 게 없었다. 야다는 여기서 일해? 지금도 야다라고 불러도 되나? 응, 간호사로 일해. 성도 변함없이 야다 그대로야. 나도 싫지만 아직 야다지. 방금 한 말장난 이해했어? 당시에도 이런 캐릭터였나? 고교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보고 있는데 료가군 도쿄로 나왔구나. 그럼 교회이군도 여기 있는 거야? 하고 물어왔다. 교회이는 고향에서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을 하고 있어. 지금은 오봉이나 정월 때 만나는 정도라. 그렇구나. 쌍둥이는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한다는 이미지인데 그건 어릴 때뿐이지. 33살씩이나 먹고 둘이 붙어 다니는 건 이상하잖아? 사실대로 말하면 교회이와 료가는 같은 학년이었지만 쌍둥이는 아니다. 둘의 생년월일을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누구도 그러지 않았던 덕에 동창들 사이에서는 일란성 쌍둥이로 통하고 있다. 교회이군 체육 선생님이 됐구나. 야구는 이제 안 하는 거야? 은퇴한 지 오래야. 대학에서 오른쪽 팔꿈치를 다쳤거든. 그래도 지금은 야구부 감독을 맡고 있어. 감독을 맡았구나. 멋지다.
교회 이야기가 나오면 여자애들은 늘 이런 얼굴을 했다. 단 것을 먹었을 때와 같은 행복해 보이는 미소. 그런 먼 기억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되살아남과 동시에 마이크 너머의 목소리가 료가 이름을 알렸다. 아, 미안, 부른다. 의자에 누워있던 배낭을 들어올리자 야다가 담당의 마스바라 선생님이네 하고 중얼거리곤 아주 잠깐 복잡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 말투가 신경 쓰였지만 서서 이야기하고 있을 여유는 없어. 그럼 또 봐 하고 손을 든 다음 진료실로 향했다. 야다가 아까와 같은 미소로 몸조리 잘해 하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사사무토 씨 오래 기다리셨죠? 이쪽으로 앉으세요. 진료실로 들어가자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던 마스바라가 얼굴을 들었다. 그 표정을 살피며 둥근 의자에 앉았다. 긴장한 탓인지 진료실 분위기가 딱딱하게 느껴졌다. 이 부분 보이시나요? 마스바라가 손에 쥔 마우스를 움직여 컴퓨터의 사진을 확대했다. 지난번 위 내시경 때는 이 부근의 점막 조직을 채취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 결과 말입니다만 마스바라 입가에 한순간 망설임이 감돌았다. 악성이었어요. 그 악성 종양입니다. 도수가 맞지 않는 안경을 썼을 때처럼 마스바라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고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또렷이 들려오던 목소리도 불분명하게 들렸다. 악성 종양, 암이라는 뜻인가? 머릿속 가득 귀에 익지 않은 악성 종양이라는 단어가 번져갔다. 사사모토 씨 괜찮으세요? 아, 네. 지금 당장 다운 체킨 주머니에 든 휴대전화를 꺼내요. 그것이 정말로 암이 맞는지 검색해보고 싶었다. 정밀검사를 받으셔야 해서 가능하면 내일이라도 입원을. 한마디 두마디 마스바라가 묻는 대로 대꾸하다 보니 어느새 진료가 끝나 있었다. 이만한 충격을 받았음에도 의자에서 일어서서 머리를 숙이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내뱉고 있었다. 진료실에 나오자 극심한 현기증이 일었다. 팽이의 축이라도 된 양격렬한 어지러움에 가까이 있던 의자 등받이에 손을 짚고 그대로 쓰러지다시피 주저앉았다. 귀 속에서 심한 심장 고동 소리가 크게 울렸다. 몹시도 목이 말랐다. 어느 정도 휘청임이 잦아들어 료가는 다운 재킨 주머니에 넣어둔 휴대전화를 빼들었다. 전화를 걸고 싶었다. 그러나 전화 걸 상대가 떠오르지 않았다. 떨리는 손가락 끝을 유리 필름 위에 둔 채로 굳어있는데 죄송하지만 여기는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돼 있어요 하고 누군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얼굴을 대자 엄마와 동년배로 보이는 여성이 난처한 얼굴로 료가를 쳐다보고 있었다. 유니폼을 입은 것으로 보아 직원일 것이다. 휴대전화는 병원 밖에서 사용하게끔 돼 있거든요. 미안합니다. 미안 적은 듯 그렇게 말하기에 죄송합니다 하고 황급히 전원을 껐다. 무슨 말을 덧붙이려는 여성에게 살짝 고개를 숙인 다음 접수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다. 마스바라가 오늘 중으로 입원 예약을 마치라고 했지만 이를 생각하면 당장의 입원은 꿈도 꿀 수 없으므로 순환만 하고 병원 밖으로 나왔다. 타실 겁니까? 병원 현관 앞에 서 있던 택시 운전사가 창문을 반만 내린 채 말을 걸어왔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걷던 사이 택시 승강장에 와 있었던 모양이다. 탈게요. 완만한 동작으로 시트에 미끄러져 앉자 새 차 특유의 냄새에 속이 메스꺼워졌다. 손님, 목적지는요? 고탄다에 있는 트라몬토라는 가게 아세요? 미나토구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가게까지는 평소라면 돈이 아까워 택시 따위 따지 않는 거리였다. 하지만 오늘은 도저히 혼잡한 지하철을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다. 도탄다? 도라노몬 어디요? 아닙니다. 그 JR 고탄다 역 쪽으로 가주세요. 전통 있는 요리집도 미쉐린 가이드에 실릴 법한 고급 음식점도 아닌 레스토랑을 택시 운전사가 알 턱이 없었다. 세련된 이름이지만 료가가 일하는 가게는 캐주얼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다.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메뉴가 강점인 학생과 가족 단위를 타깃으로 한 체인점이다. 택시가 출발하자 료가는 창밖 풍경으로 눈을 돌렸다. 시간은 때마침 정오를 지날 무렵으로 남녀 회사원들이 한 손에 지갑을 들고 점심 먹을 곳을 찾아 활보하고 있었다. 바람이 센 모양이다.
여성들의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나무끼고 있었다. 흔해 빠진 별것 아닌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니 위장 속에서 쓰고신 무언가가 솟아오르려 했다. 위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처음 감지한 건 어느덧 반년 전쯤의 일이다. 그러나 좋지 않다고 해도 이따금 통증이 있는 정도로 시판 위장약을 먹으면 가라앉는 수준의 통증이었다. 그랬던 것이 최근 한 달 전쯤부터는 약을 먹어도 통증이 가시지 않게 되었다. 자다가도 제 신음소리에 잠을 깨었고 정신을 차리고 보면 두 손으로 명치를 감싼 채 이불 속에서 작게 웅크리고 있는 일이 연일 이어졌다. 위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이제껏 경험한 적 없는 강렬한 통증을 느끼게 되자 아무래도 이건 문제가 있구나 싶어 가까운 내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병원에서는 아마도 스트레스 때문일 것이라며 진통제를 처방해 주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위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하기에 소견서를 들고 대학병원을 찾은 것이 일주일 전이었다. 진료를 받은 다음 날 검사를 받았고 오늘은 그때 채취한 조직의 검사 결과를 들으러 온 것이었는데 차가 빨간불에 멈춰섰다. 눈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마스바라의 말이 아득히 되살아났다. 악성이었어요. 악성 종양입니다. 정밀검사를 받으셔야 해서 가능하면 내일이라도 입원을. 대학병원의 의사로 있다 보면 암 환자쯤이야 놀랍지도 않을 것이다. 그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토록 느닷없는 선고는 너무 비정하지 않은가? 어떻게 선고받는다 한들 악성은 악성일 테지만 그래도 조금은 다르게 구하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더욱이 내일 당장 입원하라는 것도 얼토당토하는 소리다. 이쪽은 정년퇴직하고 한가롭게 지내는 몸이 아니란 말이다. 업무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입원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달리 분노를 터뜨릴 상대가 없어 한바탕 마스바라를 원망하고는 그건 아니지 하며 스스로를 타일렀다. 암을 선고하기 직전에 지어 보였던 마스바라의 표정. 그 의사 역시 나쁜 결과를 전하고 싶지는 않았을 터다. 그 사람은 아무런 잘못도 없다. 자신이 병에 걸린 건 그 누구의 탓도 아니다. 손님, 이제 곧 한다 여깁니다만 여기서부터는 길을 알려주시겠어요? 어느덧 시트에 기대어 눈을 감은 채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런 요가를 배려해서인지 운전사는 여기 도착할 때까지 한마디 말도 붙이지 않았다. 얼굴을 들어 창밖을 보니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아, 여기서 세워주시면 됩니다. 내릴게요. 다운 재킷 소매를 양쪽 눈에 힘있게 가져다 대어 눈꺼풀에 열을 식혔다. 내내 울음을 참고 있던 탓인지 볼이 화끈거렸고 눈 안쪽이 뜨거웠다. 료가가 지갑에서 5,000원짜리 지폐를 꺼내어 운전사에게 건네자 기운 내요. 잔돈을 내밀며 운전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흠칫하여 차에 올라타 처음으로 운전사와 눈을 마주쳤다. 병원에서 손님 기다리면요. 댁 같은 손님을 간혹 태우거든요. 운전사의 유분도 수분도 없는 거슬거슬한 손끝이 료가의 손바닥을 스쳤다. 사정은 잘 몰라도 기운 내요.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가요. 고작 그 정도의 말이었지만 말 이상의 감정을 전해받은 기분에 움츠러들었던 등을 펼 수 있을 만큼의 힘은 되찾았다. 네, 오늘은 어제 오렌지의 일부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참 궁금하시죠? 이 내용을 끝까지 다 제가 읽고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저는 끝까지 읽어봤지만 이 앞부분의 도입부의 배경을 좀 아시면은 대충 느낌을 아실 거예요. 힌트는 이 내용의 그 힌트? 죽음을 각오한 15살의 나는 대체 어떤 말을 적었을까? 네, 이게 힌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 끝까지 읽어보시면은요, 좀 많은 감정들을 느끼실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일본의 소설책 한 권을 소개해 드렸습니다.